자, 반갑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JSP 박정식 선생님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이렇게 계속 찍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선생님 생각이 어떤지. 그렇게 올렸던 질문 중에 선생님이 오늘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되게 많이 온 질문이 최근에 나는 가수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 거의 한국 사회 모든 아젠다를 먹어버렸지. 나는 가수다. 특히 그 과정에서 김건모의 제도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던데, 일단 나는 가수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예요. 공자. 여러분들 공자는 알죠? 공자. 공자가 이야기했던 사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정명론이지. 공자의 사상인데 말 그대로 이름을 바르게 하라는 거야. 왕은 왕답게, 스승은 스승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이런 세상이 대동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결국 공자란 말이야.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아마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가수다라는 아젠더가 어떤 논술이나 면접에서 주제가 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선생님 봤을 때는 포인트가 김건모의 제도전이 어떤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왜 생겼는지, 결국 프로그램이 생겼다라는 건, 공급이 창출됐다는 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일 거란 말이죠. 내가 봤을 때 요즘엔 가수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음악이란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듣는 거지. 근데 최근에 언제부턴가 음악이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음악을 보다 보니까 다시 어때? 듣는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생겼고, 그 수요를 캐치한 어떤 방송국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공급을 한 것 같아요. 연예인이 너무 많아, 최근에 보면. 그치? 연예인이 많죠. 연기자나 가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가수다라는 이런 프로그램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반겼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의 이름값을 다 한다면 정치인은 정치인답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선생은 선생답고, 부모가 부모다우면 우리 사회는 당연히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지.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떻게 돼?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 선생님 반갑게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포맷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거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홍수지, 홍수. 가수, 슈퍼스타 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수를 뽑는 것부터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엔 오페라 가수, 연기자, 심지어는 방송국 아나운서도 어때, 지금? 오디션으로 뽑고 있단 말이야. 오디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을 수반하는 거냐면 경쟁이란 얘기지. 선생님이 보니까 나는 가수다 PD가 이런 포맷의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음악을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경쟁이라는 것이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각을 바라보면 어떤 경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결과,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누가 승하고 누가 패하는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결국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결국 경쟁 과정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번에 누가 떨어지느냐에 주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럼 부담을 갖게 되니까 방송국 층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부담을 일정 정도 줄여주기 위해서 편법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보기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디션이라는 것들이 특히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아나운서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학력을 파괴했던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밀실행정이란 말이야. 어두운 데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인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기준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작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오픈해서 공개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어준다라는 데에선 장점이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보면 경쟁 과정이 아니라 결과. 그래서 보통 편집도 어때? 패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주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들이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정 정도 어때? 상대적으로 자기 만족? 그 사람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막 되게 어려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 동시에 아 내가 그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나는 가수다도 마찬가지야.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야지. 정말로 가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음악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포맷에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탈락, 1등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 봤을 때는 김건모의 제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 사실은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시청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일정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 사실은 김건모가 재도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일상에서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건모가 재도전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정치를 은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싹 다시 돌아와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출마를 하거나 다시 법안을 내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제도전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의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런 것에는 정작 신경을 쓰진 않고 어떤 한 명의 연예인이라고 할지 가수라고 돼야 될지 그런 사람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녀사냥 하듯이 사실 이거는 그 사람 개인 김건모 개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김건모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자신이 어떤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당선이 됐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걸 어겼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지. 정말로 이러한 기준, 이러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 선생님 봤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리적 잣대를 대야 될 사람한테 안 되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 너무 강하게 갖다 대는 것 같아. 이런 거야. 가수는 사실은 음악을 잘하면 돼요. 노래 잘하면 되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면 됩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하면 돼요. 이게 가장 그 사람의 정명론이지.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는 마치 성인 군자의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댄다는 얘기지. 축구 선수고 야구 선수고 가수가 됐건 연예인이 됐건 물론 일탈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이 그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일정 부분 나는 충분히 일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러한 일탈을 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공인이긴 하지만 그들을 공인이라고 부를 때와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공인이라고 부를 때 공채한 사람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길. 너무 이들에게는 엄격해. 근데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사회적 아젠다가 형성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과연 경쟁이란 무엇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지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 위한 경쟁인지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어떠한 서로 능력의 향상을 위한 경쟁이지. 그러니까 경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을 되게 강조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승과 패를 가르는 경쟁을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능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 식의 경쟁을 논의해 봐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정말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제도전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방향을 지금처럼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기업인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수능 뭐 객관식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논술에서 나온다면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공자의 정명론 문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선생님도 이름값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이 많잖아 지금. 딸이고 아들이고 어때요? 뭐 학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름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